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누군가는 다시 비싼 가격으로 사야 된다는 거. 자, 여러분 지금 시국에 이미 반등을 한 지역이 있어요. 지금 이런 소식이 반가우신 분들도 계실 거고, 지금 같은 분위기에 이런 영상을 찍는 게 말이 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뭐 어쨌든 반등은 이미 시작됐고요. 제가 욕을 먹든 말든 이걸 여러분들께서는 알고 계셔야, 그래야 다음을 준비하시니까요. 우리는 요 다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반등한 지역은 어디인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같은 시기에 진짜 생각할 건 무엇인지, 요거 한번 같이 알아볼게요. 자, 여러분 설 연휴는 다 잘 보내셨죠? 제가 연휴 때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금매는 팔리지만 설 이후에 반등이냐 시기상조냐, 이런 의견들이 팽팽하다. 근데 저는 지금 이 문구가 좀 이상한 것 같아서, 뭐 반등이냐 시기상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 눈에는 이것만 보였습니다. 금매는 팔리지만, 여러분 반등이 있다는 거는요, 요게 반등입니다. 반등. 그쵸? 그리고 이 기사에서도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단지들로 월계 시형 아파트라는 곳과, 우리는 미미섬으로 잘 알고 있죠? 요곳과 잠실의 주요 아파트 매매가를 사례로 들었어요. 그리고 요 그래프는요, 이 기사에서 사례로 들었던 잠실의 주요 아파트 중에 한 곳인데, 요게 반등이잖아요. 반등. 가격이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쭉 떨어졌는데요. 여기서 급매물이 소진되고 그것보다 상단의 가격으로 거래가 된 거, 요건 이미 반등을 시작한 거예요. 요 반등에 앞서서 미리 나오는 현상이 급매물 소진이에요. 급매물 소진. 급매물이 소진된 다음에 급매물보다 위에 가격에 있는 매물들이 거래가 된 거, 요게 반등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급매가 소진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요거를 계속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잖아요. 이게 가격이 쭉 떨어지고 있을 때 있죠? 이때는 이게 급매인지 아닌지 우리가 판단이 안 됩니다. 판단이. 이 가격이 이렇게 내려가니까 이쯤 되면 이전 가격 대비 많이 싼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냥 구매를 하시는 거고요. 여기서 또 더 떨어졌어, 여기서 더 떨어지긴 힘들겠구나 라고 또 구매를 하시는 거고요. 여기서 여기 좀 더 떨어지면, 여기서 더 떨어져 봐야 얼마나 더 떨어지겠어, 이런 판단 다 하시면서 구매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가 급매인지 아닌지 이때는 알 수가 없고요. 이 급매물이 소진되고 이거보다 더 높은 가격을 받아주는 사람이 나타나야, 아 그래야 이게 급매였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지금 이 문구가 왜 안 맞는지 아시겠죠? 급매가 팔리고 있다는 건 이미 반등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그 윗단 가격이 거래가 됐으니까 반등은 이미 한 건데, 그럼 이 다음에 논할 것은, 이미 반등은 했지만 이 반등이 쭉 이어질 것이냐, 아니면 이게 다시 떨어질 것이냐, 요걸 논해야 될 거고, 아니면 이 반등에 힘을 얻고 이게 다시 쭉 올라갈 거냐, 요거까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지금 우리가 이걸 잘 살펴보셔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먼저 반등을 시작한 지역이 요 잠실이라서 그렇습니다. 잠실이라서. 이 잠실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죠? 잠실이라는 곳은 이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 안에서도, 서울의 강남 3구 중 하나인 송파구 안에서도,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갖고 싶어하고 살고 싶어하는 그런 동네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지역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이렇게 탄천을 사이에 두고 이쪽으로는 강남, 이쪽으로는 송파, 그 송파 안에서도 가장 좋은 입지라는 거는 우리가 부동산을 조금만 알아도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는 누군가는 집을 팔고 또 다른 누군가는 집을 샀다는 얘기가 될 텐데요. 그러니까 거래가 이루어졌겠죠. 그럼 여기서 이 집을 판 사람들은 이 좋은 입지를 팔고 어디로 갈까요? 1번 이쪽, 2번 이쪽. 아무래도 1번 쪽으로 갈 확률이 좀 크겠죠. 이건 이제 여기서도 거래가 있을 거라는 걸 의미할 텐데요. 자금이 많으신 분들은 이런 생각까지 해보시면 되겠지만, 근데 사실 이곳은 살 수 있는 사람보다 살 수 없는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뭐 이건 다 인정하시잖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 상단에서 급매가 소진이 되고 반등이 왔다는 거는 이 현상이 이제 주변으로 퍼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주변 어딘가를 노리시던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요 그림이 여러분들의 관심 지역 또는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지역, 어딘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지역까지 퍼질 수 있겠구나, 일단은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게 그게 현명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반등을 했어도 여기 쭉 또 떨어질 수 있지 않겠냐, 지금 요 그래프상에 여기처럼 이렇게 쭉 떨어질 수 있지 않겠냐,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고, 현재 분위기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요 분위기를 반드시 현장에 나가셔서 현장에서 파악을 해 보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일단 여기서 지금 분위기가 더 떨어질 건지 여기서 또 급매가 소진될 건지는 이 현장에 나가 보시면 분명히 답이 나오실 거고요. 현장에서 지금 분위기가 그렇더라도
저도 충분히 이 상황에서 이게 다시 떨어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이 선택은 실수요자의 선택이기 때문이에요. 실수요자가 집을 사고 파는 거는 이건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 더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요. 중요한 건 이렇게 금매가 소진되고 반전이 시작되면 더 이상 사정에 있는 매물들 있죠. 요 빨리 팔아야 되는 급매물들, 요 급매물들이 나올 확률들이 줄어든다는 거, 요게 팩트라는 거예요, 요게.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요건 서울 송파구의 최근 거래 현황입니다. 요게 1월이고요. 1월에 이렇게 쭉쭉쭉쭉 거래가 있었고요. 12월에 이렇게 쭉쭉쭉쭉 거래가 있었어요. 자, 영상에서 많이 말씀드렸지만 서울 거래량이요. 원래 평균적으로는 7, 8천 정도가 나와줘야 정상인데요. 20년 후반기부터 쭉 줄어들다가 21년 7월 기점으로 쭉 꺾였고요. 요게 22년 12월에 거래인데 753건이 나왔단 말이에요. 평균 매매량의 20%도 안 되는 14%의 비율이거든요. 서울에서 평균적으로 100명이 집을 샀다 그러면 14명밖에 안 샀다는 결과잖아요. 그리고 기사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요건 역대 최저 거래량이라고. 이런 와중에 송파구에서는 이렇게 거래가 일어나고 있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반등을 해서 얘가 얼마가 됐느냐, 이건 실수요자들이 집을 산 거기 때문에 크게 중요한 게 아닌데 거래량이 살아나고 있다, 거래가 살아나고 있다, 요게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여기는 12월부터 반등을 시작했어요. 22년 12월 이때 언론에서는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송파구 집값 하락이 계속되면서 강남 재건축 상징 중 하나인 잠실주공 5단지도 10억 폭락 완전 쇼크. 실제로 송파구 집값은 한강 이남 지역에서 가장 크게 하락하고 있다. 그리고 시세 대비 저렴한 금매가 매물로 나오면서 거래는 늘어나고 있다. 우리가 봐야 될 건 이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에 꽂힌다고요, 여기에. 그리고 이런 기사도 나오죠. 헬리오시티 10억 폭락, 7억 폭락, 잠실발 폭락 파도가 몰아친다. 이렇게 폭락 돌을 던져대니까 대중의 관심은 당연히 여기로 쏠릴 수밖에 없고, 관심이 여기로 쏠리니까 이런 기사들은 더 나올 수밖에 없고. 지금 이 기자님들께서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자님들은 기자님들 일을 하고 계신 거니까 기자님들께서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폭락 돌을 던지고 있을 때 이 와중에도 요 어딘가에서는 이렇게 거래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는 거, 그리고 그 매물들이 소진이 되면 누군가는 다시 비싼 가격으로 사야 된다는 거, 요게 중요한 거고요. 이게 지금 실수요자들의 거래이기 때문에 더 떨어진 가격이 급한 매물이 또 나올 수는 있겠지만 나올 확률이 줄어들었다는 거, 그리고 지금 요 현상들은 입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관심 지역 또는 여러분들께서 살고 계신 지역, 거기까지 퍼질 수 있다는 거, 사고자 하셨던 분들은 급매를 노리셔야 되는 이유가 되겠고요. 팔고자 하셨던 분들은 급매로 팔고 이 급매를 사시던지, 남들은 폭락 돌을 던지고 있을 때 우리 현명하신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생각, 이런 준비를 하셔야 된다. 미리. 오늘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요겁니다. 요거. 자, 정리할게요. 지금은 실수요자 장이라서 이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거래량이 살아나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거래량이 살아나기 시작한 지역이 어딘지, 그리고 그 지역 중에서도 개별적인 단지가 어딘지, 그게 중요하다는 말씀이고요. 아시겠지만 지금 당장 사시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준비를 하시라는 의미였고요. 이 금매를 계속 쳐다보셔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왜 당장 사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는 전세 가격 때문이에요. 전세 가격이 아직 받쳐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요. 요거는 오늘 소개시켜드렸던 요 기사의 마지막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기대감이 감도는 매매와 달리 전세 시장은 개포와 흑석 등 상반기에 대단지 입주가 몰려있어 약세장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 중에서도 저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개포 쪽의 입주 물량을 잘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거에 대한 얘기는 조만간 영상으로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어쨌든 지금은 주변 지역에 급매를 노려보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걸 이렇게 나눠서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살아나고 있는 거래가 다시 죽을 수도 있고, 그리고 말씀드린 순서대로 지역적으로 퍼져서 살아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확 살아난 거래량이 모멘텀이 돼서 더 확 살아날 수도 있는 방향까지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요걸 한번 쪼개서 보면요. 일단 거래가 다시 죽는다 그러면요. 임대 수요는 지금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된 수요가 다시 전세로 들어갈 확률이 큽니다. 확률이 큰 게 아니고 지금 정부에서는 이 그림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앞으로 금리의 영향이 클 텐데요. 기본적인 시장 금리로 이런 그림이 안 나온다 그러면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에서는 무조건 전세 대출의 혜택을 줄 수밖에 없는 그림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임대 수요는 다시 전세를 몰릴 거고요.
지금 살아나기 시작한 거래가 죽는다 그러면 지금도 규제 완화 속도가 빠르다고들 평가하는데 이게 더 확실하고 더 빠르게 나올 겁니다. 규제 완화가. 그리고 이 말씀은 현 대통령 당선 후 영상을 찍었을 때 말씀드렸었죠. 이제 총선을 준비해야 되고요. 이건 임기가 참 오래 남은 현 대통령이 끌고 가는 총선이잖아요. 요게 안 나올 수가 없으니까 요걸 주목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었고요. 주목하시라는 거는 기회를 봐서 살 수도 있는 거겠지만 이 기회에 팔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순서대로 거래량이 살아난다 그러면 지금은 지역보다는 개별 단지로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실수요가 많고 많이 떨어진 곳부터 거래량이 살아날 겁니다. 지금 이런 곳 중에 대표적인 곳이 잠실이고요. 그래서 잠실이 지금 먼저 살아난 거고요. 잠실이 살아나니까 송파가 살아난 거고요. 송파가 살아나니까 옆으로 강동구, 아래로 성남까지 지금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가 제 눈에는 보입니다. 이건 실수요자들의 움직임이라서 다시 죽을 수도 있지만 지금처럼 거래가 살아난다면 이런 폭락 돌을 던지는 기사들이 나올 거니까 알고 계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이게 순서대로 이렇게 살아난다 그러면 규제 완화 속도는 지금보다 줄어들거나 그러니까 속도가 느려지거나 아니면 규제 완화가 여기서 끝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정부가 원하는 거는 가격 상승이 아니고 이 거래가 살아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 이후에는 다시 금리나 경제 상황에 따라서 시장을 계속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건 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래가 확 살아난다면 일단 임대 수요들은 일부는 매매로 갈 거고요. 여기서 거래가 다시 살아나면 엄청 불안할 거예요. 이전에 올라갔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다시 살아난다면 엄청 불안할 거예요. 그래서 일부 수요는 매매로 갈 거고요. 근데 이 금리가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수요가 더 많을 것 같은데 일부 수요들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써서 기존 전세에 머물러 있거나 신규 전세로 갈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장에 매매가 안 돼서 전세로 있던 물건들도 전세로 빠지고요. 원래 있던 전세들도 안 나오고요. 이때부터는 지금과 완전 반전된 상황이 올 가능성이 커요. 전세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보다. 이건 다시 매매가 상승으로 이어질 거고요. 자, 여러분 여기서 먼저 이 상승의 개념부터 바꾸셔야 돼 이제. 이 상승이라는 거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금매가 소진되고요. 지금 시장에 널려있는 전세 물량들이 소화가 되고요. 이러면 전세가 회복, 매매가 회복이 먼저 올 겁니다.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이렇게 올랐다가 떨어졌는데 이게 요만큼만 와도 회복, 요만큼만 와도 회복이잖아요. 이게 회복이 먼저 올 거고요. 여기서부터는 지역별로, 단지별로 개별성을 띠면서 나눠질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많이 떨어지고 실수요가 많이 선택하는 곳, 이건 당연히 입지가 좋은 곳이겠죠. 굳이 이걸 좀 쪼개서 보자면 학군지가 먼저 영향을 받을 거고요. 역세권이 움직일 거고요. 일자리 주변 지역이 먼저 움직이겠죠. 요거 이렇게 글씨를 좀 갈겼었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특히 2023년에는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되면 입지에 따라서 완전하게 회복하는 곳도 있을 거고요. 그냥 쭉 지겨운 횡보를 하는 곳도 있을 거고요. 오히려 하락하는 단지들도 생길 겁니다. 회복을 하려면 하락하는 곳에서 빠져 들어가야 되니까요. 그리고 지금까지 규제 때문에 꼬였던 요 수급들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그때는 더 상승하는 지역들이 다시 나타나겠죠. 지금부터 이 상승의 개념 꼭 챙겨 두셔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여기서든 전세 가격은 상승할 거고요. 이 전세 가격 상승 후에는 요 그림이 나타나는 겁니다. 요 그림 꼭 기억하세요. 동의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얘 이런 시기에 무슨 헛소리 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요건 서울의 공급이 모자라서 그런 거고요. 지금은 당연히 전세가 모자란 걸 못 느끼시겠지만요. 이 전세 물량이 소화가 되고 회복이 되면 전세는 다시 오를 확률이 훨씬 큽니다. 왜요? 공급이 부족하니까요.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어떤 계획을 세우실 때 머릿속에 쭉 그리셨으면 하는 그런 그림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시장은 대응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때그때 같이 대응해 나가요. 지금까지 재미없고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들의 집 걱정을 함께 드리는 쥐메달이었습니다.